빠른 시간 안에 자기 자신만의 채널을 빨리 확보하고 분차트 매매에서 추세 매매를 하는 것이 증거금 대비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오늘 이제 주제는 변동성 확대 장세에서 살아남는 법이네요. 우리 보통 변동성 확대 장세, 변동성 축소 장세, 변동성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동안 쭉 해왔던 얘기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변동성이 뭐죠? 변동성은 주가가 기본적으로 추세를 자주 바꾸는 거죠. 추세를 바꾼다기보다는 시세가 등락의 폭이 예상을 뒤집거나 등락의 폭이 커지는 거죠.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갈 때 말다 가다가 말다 이렇게 가는 것을 의미하고, 변동성이 우리가 이제 개념상 느끼는 변동성하고 정의상 데피니션 느끼는 변동성하고는 다르죠. 또 옵션에서 변동성과 우리가 시장에서 말하는 시장의 추세 변동성하고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옵션 변동성이나 델타 변동성을 놓고 가정한다면, 지수가 얼마를 오를 때 옵션의 내재 변동성이 얼마나 변한다, 비율이, 이걸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추세 변동성이라는 것은 옵션의 변동성 개념과는 좀 다른 개념을 가지는 것이죠. 선물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시세 변동성을 의미하죠. 이 시세 변동성은 현물시장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가 없지요. 선물시장과 현물시장 다 같이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 소위 말하는 시세 변동성은 무엇인가?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변동성, 예를 들어서 옵션 시장을 놓고 생각했을 때는 역사적 변동성, 내재 변동성 이런 거를 놓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만, 추세 변동성, 소위 말하는 시장 변동성이라는 것은 어떤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나? 여기서 말하는 변동성이라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동성 지수가 얼마다 이렇게 말하는 변동성의 개념과는 아주 다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시장에서는 이 변동성이라는 것이, 특히 시세 전체를 이야기하는 시세 변동성에서 변동성이라는 것은 거의 시세의 전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세 방향이 거의 전부다. 그래서 변동성은 무엇이냐면, 추세 전환에 있어서 추세 전환은 신호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추세의 강도를 알기 위해서 변동성을 살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의 전환 여부를 알기 위해서 주목하는 것이 시세의 변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세 변동성은 추세의 강도가 인텐시티가 아니라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살피기 위해서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초점을 두고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시세 변동성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을 갖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흔히 우리 이제 감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가격이 변하는 변동성,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과 이렇게 올라가는 것의 차이는 결과적으로는 같지만,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이것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다 같이 추세에 동의하고 있는 강도가 비교적 강하다. 이것은 매도자 입장에서도 추세는 인정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어떤 단기적인 역추세, 즉 어떤 이익 실현과 매수의 관계 속에서 추세가 형성되는 것이고, 이러한 추세의 관계 속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상당히 의견이 충돌이 되는 게, 서로 의견 충돌이 상당히 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세의 변동폭이 크면 클수록, 변동성이 아니라 변동의 폭이 크면 클수록 시장에서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시장에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시장에서 시장의 방향을 바꾸면 어떤 특정한 시장의 주도 세력이 방향을 바꾸기로 생각을 하거나, 시장 전체가 다 같이
이제는 방향이 바뀌어야 될 때가 아닌가 해서 시장이 반영되는 시세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방향이 바뀌면 일거에 한쪽의 청산에 의해서 일거의 방향성이 확정지어져 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다음에 정해지는 방향은 굉장히 강력한 추세를 낳게 되고 변동성이 축소된 상태에서 나타나면 변동성이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뒤집어줘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시세 변동성이 상당히 감소되어 있으면 곧 변동성이 폭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내일 하지만 금방 그렇게 방향이 현격하게 변하는 시세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동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세는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일반적인 개념과 좀 다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세 변동성은 무엇으로 포착하느냐? 액티브 이동평균선, 즉 액티브 MA, 실제로 활성 이평하고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이평, 예를 들어 인디케이터 MA하고 이 두 개의 기준 이평하고 사이에 두 개의 수렴과 확장에 대한 움직임을 살펴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기준 이평을 중심으로 기준 이평이 허용하는 이격을 중심으로 이격 밴드를 형성해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조 지표들을 활용해서 보조 지표의 사실 확산의 이 밴드를 활용해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이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그냥 개념적 이야기고, 실제로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MACD에 대한 이해를 해보고 바라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거는 볼린저 밴드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면 알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다이버전스에 대한 이해가 크면은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세라는 것은 이평값이라는 것이 가지는 기준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멀어지는 것이 허락되어지는 시세 범위인가라는 것을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이러한 시세가 여기서 점이 정해져 있으면 이 시세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선물에서 예를 들어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 가정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장기적으로는 이 시세가 현재 위치에 어디에 있나, 예를 들어서 한 코스피 일간기 차트 기준으로 200일 이평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격에 지금 와 있나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그리고 있어야 되죠. 그 이격의 한계가 항상 시세가 정해주는 한계인데, 우리가 보면 시세는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막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시세가 이 장기 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그러면 중기적으로도 이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계는 사실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도 이 벗어날 수 있는 한계는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장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는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한계 혹은 시장을 지지할 수 있는 한계점에 와 있는 지점에 단기적으로도 시장이 추세를 유지시키거나 강화시키는데 한계가 오는 지점이 겹치는 지점들이 중간중간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지점들은 옵션의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지점이고, 우리가 보통 옵션 만기일 중에서 한 4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발생되는, 혹은 한 짧게는 최근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마다 발생하게 되는 극단적 변동성이 발생한, 옵션 기준으로 보면 극단적 변동성이 발생하는 지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격도라는 것을 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먼저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서 이격도의 개념에서 놓고 생각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부분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이격도를 놓고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이격이 이렇게 돌파해서 뭐 이런 형태의 그림을 보이고, 우리 차트의 주가는 이런 형태의 주가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하면
이격도 기준으로는 당연히 이제 여기가 한 대충 한 110 정도가 된다고 가정을 하죠. 여기가 한 90 정도가 된다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시세가 이렇게 왔을 때 이 이격이 거리가 이 편값이 예를 들어서 코스피 100이라면 이 110에 닿았을 때 이 지점이 코스피 110에 왔다는 것이고 여기는 코스피 분명히 110 한 5 정도는 되겠지만 대신 이 편이 여기 이 편값은 대충 한 100 벌써 한 108 정도 되어가지고 이 차이는 폭이 오히려 이격은 낮은 거지요. 이 지점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세는 2차원적으로 이 편값이 내버려두면 이 편은 계속 평균적으로는 올라가서 주가가 급락하지 않는 한은 계속 시장을 반영시키는 것이니까 이 코스피가 벗어날 수 있는 이 이동평균값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이 실제로 이동평균값으로부터 몇 퍼센트 값을 벗어나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교조적으로 선을 그은 거니까 이 개념은 이 이격도에서 110이 고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물에서 많이 쓰는 엔벨로프 차트의 개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봉투 차트의 개념과 같은 것이지요. 그 엔벨로프 봉투 차트와 개념과 같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기계적 매수와 매도의 지점을 찾는 것이지 추세를 이용하는 매매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적 매매의 한계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이러한 기계적 매매의 한계는 아주 결정적인 아쉬움을 남깁니다. 매매에서. 자, 이런 식의 상승이 이제 시장에서 있었다고 가정을 합니다. 대부분 저런 식의 매매 스타일을 가진 분들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수익을 남기고 손실을 남기고 뭐 이런 형태의 매매 중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장받는 형태의 그림이 되겠지요. 이분은 현재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예를 들어 이렇게 갔다고 가정하면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 부분의 매매 수익은 날아간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는. 그래서 항상 기계적인 매매 안에서 최대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잦은 매매를 통해서 그냥 실제로 수익은 크게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그런데 대부분의 수익은 어디서 나느냐면 여기서 뭐 이익거래, 손실거래가 반복되면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사실 결정적인 수익은 여기서 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사실 매매라는 것은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이거단 말이에요. 플러스 알파. 이 플러스 알파를 취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화두는 이겁니다. 우리가 액티브 MA, 활성형 MA가 있으면 자 왔으면 매도 진입하고 청산하고 매도 진입하고 청산하고 또 어떻게 뭐 에러가 좀 나서 또 여기에 손실이 나니까 청산 오히려 뭐 로스컷하고 뭐 이런 형태가 되겠지만 만약에 시장이 쑥 이렇게 빠져버리면 매도 진입하고 청산하고 이 플러스 알파는 날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이 플러스 알파 이게 가장 결정적인 시장에서 가장 결정적인 이 포지션을 취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남겨진 화두입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계속 설명을 해도 결국 모든 지표라든지 혹은 심지어는 변동성 지표 같은 약간 주관적인 지표마저도 이 스트릭트하고 짜여져 있는 틀 속에서 우리는 매매를 하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정답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감각이다. 그냥 이게 신호 따라서 매매를 하다가 이게 결정적으로 돌파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한번 놔둬보지 뭐.
그렇죠? 또 분명히 청산해야 되는데 오버나이트 한번 해보지 뭐.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시죠? 근데 사실은 노차 강조하다시피 투자에서 제일 망하는 지점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게 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내 감각으로 나도 보지 뭐 라고 해서 성공할 수 있었다면 이미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성공하셨겠죠. 그래서 내 감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누구나가 감각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것을 내가 삼을 수 있는 기준이 만약 있다면 그 플러스 알파에 대한 도전이 그래도 한번 감행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